네,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기출 분석 하실게요. 자, 출제 질환들을 보니까 신증후군, 신장의 기능, 또 2000년도에도 신장 기능, 또 2004년도에는 하부 요로 감염, 2007년도에는 연쇄상 구균 감염 후라고 했잖아요. 감염 후 사구체 신염. 에서 사정해야 되는 주요 내용 4가지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신부전,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의 4대 증상, 또 신부전 시의 혈액투석, 주의점, 2015년 전립선암 검사 2가지 있었죠. 직장 수지하고 PSA 검사. 2018년에도 사구체 신염, 20년도 신증후군, 22년도에 신부전, 고칼륨 혈증 시에 응급처치. 모르는 거 있어 없어요? 없지. 예상 문제죠. 예상되는 문제 안에서 반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요실금? 여성 문제로서의 요실금. 올해는 여성 문제에 요실금 또는 뭐 골다공증 이런 것들 예상이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신장 기능부터 보실게요. 309페이지. 98년도 이때 2000년도 문제인데 98년 1월 1일부터 초, 중, 고 집단 소변 검사를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소변 검사를 실시하게 됐던 배경은 사구체 신염에서부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사구체 신염이 왜 왔나 확인해 봤더니 어릴 때 상기도 감염 때문에 사구체 신염이 되더라.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소변 검사만 한다면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만약 그 사구체 신염의 결정적인 단서 소변 검사에 결정적인 단서 2가지가 있잖아요. 뭐지? 그쵸. 혈뇨와 단백뇨. 그 혈뇨와 단백뇨. 이 결정적인 문제. 그러면 단백뇨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고 혈뇨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죠? 또는 이제 사구체 신염의 주증상이 뭐냐. 이런 것들로서 최다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00년 문제에서도 신장 기능을 3가지를 쓰세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장의 기능. 신장 기능을 3가지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잖아. 뭘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산염기도 조절해야 되고 소변도 만들어야 되고 노폐물도 배설해야 되고. 자, 3가지. 하나는 배설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배설이 안 되면 요독이 쌓이니까. 그리고 2번째 조절, 이를 통해 가지고 조절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3번째 대사작용. 여기 안에는 이제 호르몬들, 각종 호르몬의 어떤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배설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BUN과 그래야지. 요독을 제거해야지. 요산 제거하고요. 또 그쵸. 소변. 수분 배설도 해야 되고요. 그죠? 전해질도 배설해야지. 빼내야지. 그래서 노폐물 1번. 그 다음 조절해야 되는 건 역시 수분 조절해야 되고 전해질 조절해야 되고 또 조절해야 되는 거? 산염기 조절해야 됩니다. 또 조절합니다. 혈압 조절해야 됩니다. 자, 대사작용.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빈혈이라든가 또는 골다공증 이런 문제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리스로포에틴. 적혈구 조혈인자죠. 조혈인자를 생성한다. 자,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쳐요. 즉, 뼈 흡수,
아니, 골 형성을 하질 못하고 신부전증이 되면 뼈 흡수에도 영향을 주겠지. 이거는 활성화된 비타민 D.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또 인슐린. 인슐린 비활성화시켜서 버렸고 프로스타글란딘 조절도 했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소디움 재흡수하고 하는 것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만약 반출이 된다면 자, 이 부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전해질을 조절한다고 한다면 신부전 시의 전해질, 제일 심각한 전해질은 네, 포타슘 올라갑니다. 또 네, 칼슘은 내려갑니다. 요 두 가지가 제일 심각한 거죠.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다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죽을 수 있으니까 포타슘하고 칼슘. 자, 포타슘은 출제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칼슘. 여기도 칼슘. 그죠? 여기도 칼슘, 여기도 칼슘. 묶어서 출제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하지. 자, 이와 더불어서 이 신장의 기능,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 네? 여기 대사, 호르몬, 여기 호르몬도 또 있네, 하나 더 있네, PTH. 그죠? 그래서 PTH가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함께. 그래서 신장 기능하고 내분비하고 합장으로 출제할 수 있다, 없다? 출제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례가 나왔어요, 그죠? 사례가 나왔는데 사례로서 헤모글로빈 수치, 그죠? 그 다음에 골밀도 수치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사례는 신부전 환자인데 그리고 포타슘 수치, 칼슘 수치 어때요? 그리고 뭐 BUN과 클레아티닌 수치 이렇게. 그러면 이것의 이유, 그죠? 이것을 조절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 PTH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칼슘 농도가 어때요? 왜 낮아졌을까? 네. 그죠?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골밀도는 왜 낮아졌지? 왜 감소됐나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 골 형성이 안 되죠. 골 형성도 안 돼. 왜? 이게 높았어. 신부전이에요. 골 형성이 안 돼. 왜요? 활성화된 비타민 D. 그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니까 골 형성이 안 돼. 자, 골 흡수는 엄청 상승돼 있어요. 왜? 네,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PTH 미쳐가지고서 뼈에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 나오겠지. 자, 신장에서 칼슘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신장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해갖고 칼슘을 이 안에 넣게 되죠.
그래서 골 형성의 신장은, 이 키드니 신장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재흡수시키는 애는 누구지? PTH, 그죠? 재흡수시켜서. 그리고 신장 자체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비타민 D를, 그리고는 골 형성을 이바지하게 된다고. 그런데 얘 역할을 못하고 재흡수가 자체가 안 되네. 신장이 멍청해서 재흡수가 안 되네. 칼슘이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칼슘 농도가 떨어진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칼슘이 떨어져서 응급처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지. 이런 것들도 즉각적인 응급처치로서 칼슘 줘야지. 이런 것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혈중에 이런 내분비까지 다 하면 이제 이런 문제 이해하시게 되겠죠? 혈중에 이 칼슘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도, 테타니가 진행돼 버리면 기도의 문제 생기잖아요. 응급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응급 상황이 맞고요. 요거는 내분비까지 하면 이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골 형성도 문제지만 골 흡수도 막 생겨. 네. 뼈에서 이 안으로 나중에 진행돼 버리니까 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PTH가 신장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 그죠? 뼈에서 들고 와가지고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느라고. 그래서 골 형성이 안 되는 이유, 골 흡수가 막 빨라지는 이유, 이런 기전 물어보겠지.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테타니 이 뚝딱 떨어지니까 테타니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이 테타니 때문에 기도 폐색으로 사망할 수 있으니까 응급처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례하고 신부전 앤드 내분비 섞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신장 기능은 한 번 더 반출되는데, 반출을 한다면, 저 같으면 대사 이 부분을 출제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 출제하겠지. 수분 전해질 RAA 시스템 뭐 여러 번 엄청 출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도 눈치껏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보다는 대사 과정. 자, 1-2 단백이 검출됐어요. 예상되는 질환은 신장에서 단백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단백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구체에서 이미 기공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신장 질환들이겠죠. 자, 1-3 단백이 검출된 학생에게 취해야 되는 조치사항들 재검사하고요. 학부모에게도 알리고 건강력 수집해야지. 최근에 상기도 감염이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신장 질환들의 주의사항들, 섭생들 있잖아요. 저염식을 해야 돼요.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진단 검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자, 학교에서의 소변 검사는 매년 한다 안 한다? 네, 모든 학생이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변 검사 전, 소변 검사 후, 이 후 처치가 출제가 된 거예요. 전 처치는 어떤 거 요구할까? 우리 학교 보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전날 밤 소변을 다 봐라.
어? 그죠? 왜? 소변 봐. 왜요? 뭐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하면 어떡해. 위양성, 단백뇨, 검출이 될 수 있으니까. 왜요? 이렇게 오늘같이 하루 종일 앉아있고, 저 하루 종일 서있고, 이러면, 단백뇨가 나온다고. 단백뇨가 나오는데 신장이 망가져서 단백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을 여러분들이 10km만 지금 훈련 없이 마라톤을 하잖아요. 네? 세미 마라톤을 하잖아요. 하프 마라톤이 아니야. 엄청 10k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한 마라톤을 하더라도요. 거품이 막 나와요. 소변 보면. 힘들어갖고. 위양성 단백뇨죠. 위양성이라는 얘기 뭐예요? 신장 질환이 없는데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전날 밤엔 소변을 다 빼야지. 그리고 아침 첫 소변 봐야 되겠죠? 아침 첫 소변에 중간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날에 채식해야 하네요. 전날 밤에는 채식하지 마라. 특히 비타민 C가 많은 것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원래 소변은 산성화가 되기 위해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라. 이게 좋은 건데 전날 밤에는 채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당뇨를 발견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이게 그냥 그 검사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았었는데 명확한 이유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밤에 채식이나 비타민 C는 많이 먹지 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전날 밤에 소변을 충분히 보고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자, 후 처치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선 재검해야지. 그죠? 재검사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학부모에게도 알려줘야 되고요. 전문적 검진을 해야 되겠죠? 진단검사 해야 될 거고. 검진해야 되고요.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보건교육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염식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팔로우 하게끔 해주면 돼요. 보고해야지. 보고 학교에서는 보고 이런 그냥 학교 보건에서의 어떤 처치 이런 것들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굳이 소변 검사에 출제를 한다면 전 처치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절 사구제 신념. 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사구제 신념은 주로 어린애들이겠죠. 상기도 감염이 잦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2학년, 4학년 이런 애들 제일 많이 걸립니다. 혈뇨가 있어서 보건실을 방문했는데 연세상 구균 감염 후 사구체 신념.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3번 문제로. 예? 3번 문제로. 기억에 해당하는 원인균의 명칭을 쓰라. 이런 거 있잖아요. 2주 전에 기억. 2주 전에 급성 인두염으로 열이 심해서 결석을 했어요. 이 급성 인두염의 원인균을 쓰라. 이거 왔잖아요. 그죠? 네. 문제가 답이 되는 예죠. 1번과 3번. 연세상 구균 감염을 하고 사구제 신념. 사정해야 되는 주요 내용을 4가지만 쓰라고 했어. 4가지만이에요. 뭐죠? 부종, 핍력. 자, 사구체 신념은 이렇게 생깁니다. 얘들 있죠? 얘 이름 뭐야? 용혈성 연세상 구균. 여기에 항체 꽂힌 대로 마지막 배설 직전에 사구체에 소복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과민 반응이죠. 이래서 자가 항체를 형성합니다. 어디에? 사구체에
항체를 형성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몇 형? 3형.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 과민 반응의 몇 형이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3형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항원 이 면역 복합체가 사구체에 침전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침전이 많이 되니까 이게 막히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막혀,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침전으로 인해서 어떤 염증이 발생을 하자, 응? 염증이 발생하자,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2단계 면역 반응, 자가항체를 형성해서 사명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항원, 항체 결합이 돼버리고 나니까 누가 몰려와요? 백혈구들이 몰려오면서 이제는 백혈구가 마구 몰려오면서 여기에 염증 반응이 전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구체 염증이겠죠. 염증이 나오자 여기가 꽉 막혀버리겠지? 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위는 증상이 뭐? 부종. 자, 이 아래는 핍뇨. 자, 부종과 핍뇨는 염증이 심해질수록 어때요? 부종도 심해지겠죠. 핍뇨도 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염증의 증상이 부종, 눈 붓기 시작해요. 그죠? 눈 주위, 얼굴 주위 막 이런 데가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터지겠죠? 염증 때문에 터졌어. 그러니까 어디로? 밑으로? 혈뇨. 무슨 색깔? 네, 콜라색. 자, 기공이 더 커집니다. 기공이 커질수록 뭐도 나온다? 단백뇨. 그래서 젖빛이고 우윳빛이고 거품이 있고, 그죠? 단백뇨.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혈뇨 2 포지티브 이상, 단백뇨 2 포지티브 이상, 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증상으로는 부종과 핍뇨가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어때요? 혈뇨가 진행되고요. 단백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2 포지티브 이상씩 진행이 돼요. 이 단서는 염증의 단서이지만 이 단서는 어떤 단서죠? 조직 손상이죠. 신장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미 손상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부종과 핍뇨야 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그래서 항상 신장의 손상이구나는 어떤 단서로 알 수 있다? 혈뇨와 단백뇨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어. 이거는 10중 8구 신장염이라는 거죠. 신장의 손상이다. 그래서 항상 4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기전을 안 물어볼 수가 있나? 부종이 왜 생겼어요? 단백뇨가 왜 생겼어요? 그죠? 혈뇨가 왜 생겼고 혈뇨의 양상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또 출제를 해도 이 4가지를 상세하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왕력이 있어요. 히스토리,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문제도 핍뇨와 부종이 나타나서 7살이에요. 2, 3일 전부터. 눈 주위에 현저한 부종, 핍뇨. 항상 부종과 핍뇨는 쌍입니다. 그죠? 같이. 그리고 요 분석을 해봤더니 혈뇨와 요 단백. 혈뇨는 무조건 4 포지티브에 요 단백은 3 포지티브 정도. 그리고 캐스트.
원주죠. 예. 캐스가 나와요. 혈액 요소 질소 42. 정상 얼마예요? 비유엔 15, 20. 그죠? 근데 이제 40,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예. 신장에 대한 질환을 공부할 때 비유엔 크레아티닌의 수치를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지문 자체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핀뇨와 부종, 혈뇨와 요단백, 비유엔 크레아티닌의 수치.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염분 제한, 단백 제한. 자, 어떻게 물어볼까요? 다음에 기출되면 염분 제한을 왜 해야 합니까? 묻겠죠? 네? 그럼 부종이 생기는 기전과 부종을 더 악화시키니까 안 된다. 단백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맞죠? 왜요? 기공을 더 넓힐 거니까. 단백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 된다. 신체 활동 놀이에 참여시킨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요소와 어떤 검사명과 관련이 있나요? 예, 염분은 소디움하고 관련이 있다. 단백은 부종하고 관련이 있다. 단백은 단백뇨하고 관련이 있겠지. 신체 활동 놀이는 비유엔과 크레아틴하고 관련이 있겠죠. 비유엔 크레아틴이 증가되어 있는 동안은 단백 이화 작용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그죠? 단백 이화를 시키면 안 되죠. 활동을 하면 단백 이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유엔 크레아틴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가 없어질 때까지 안정을 시켜야 되고 단백뇨가 없어야 되고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정상 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할 수 있어요. 활동을 하더라도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출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또 출제될 수 있다. 자, 두통, 오심, 경련의 징후. 자, 이건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어요? 부종. 급성 사구제 신염에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그랬습니다. 핍뇨가 진행되는 만큼 뇌부종, 뇌압의 상승이 두개압의 상승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두개압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서 신경계에서 또 배울 거 아니에요. 이 쿠싱 트리어드, 이 세 가지 쿠싱 트리어드라고 해서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BP는 수축기압이 상승해버리고 되고, 맥박은 반사적인 서맥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또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출제할 수 있다 없다? 뇌압 상승일 때 호흡은요. 그래, 체인 스톱 브리싱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출제를 한다 해도 그대로 또 출제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돼요. 왜 염분 섭취가 제한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나오겠지. 단백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뇌압 상승, 징후, 뇌압 상승, 징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칼륨을 왜 제한해야 되는가? 칼륨 2년 전에 나왔으니까 출제하는 곤란하겠다 한다면 절대 안정 정도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단백 이화에 대해서. 저는 단백이 땡겨요. 단백이. 뇌압 상승도 당기고. 뇌압 상승이 두개압의 상승의 증상을 출제할 거다라고 예상한 지가 한 2, 3년 됐으니까 그것도 출제가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갑자기 우리 아이가 급성사구제 신염이 됐어요. 3일 전에 얼굴이 붓고 소변색이 진해지더니 점점 배가 나오고 소변량이 줄어서 병원에 갔대요.
자, 소변이 안 나왔다는 거죠. 점점 배가 나오고 방광 용적이 커지면서 핍뇨가 생기고 소변색이 진해졌어. 색깔은 뭐죠? 콜라색 소변이겠죠. 예, 콜라색 소변이라고 하는 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콜라색도 나오겠네. 평소는 건강했는데요. 인두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체중 측정은 왜 하나요? 부종과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해요. 예, 합병증, 폐수종, 두개압 상승, 그리고 콩팥 기능의 상실, 이거 중에서 가장 가능한 건 두개압의 상승. 자, 그 다음 신증후군. 신증후군에 대한 설명. 신정맥 혈전증의 발생 빈도가 높다. 신세뇨관 상피의 퇴행성 질병이고 혈청 알부민에 대한 반응으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죠. 단백뇨 저알부민 부종 소견을 보인다. 자, 증상만 나왔습니다. 5번. 신증후군. 자, 일주일 전보다 체중이 3kg 증가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부종이 늘어난 거죠. 체중 증가. 소변량이 많이 감소되었다. 핍뇨. 병원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 입맛이 없다. 먹지 않으려고 한다.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와 관련된 4가지의 특징적 증상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단백뇨와 저알부민 혈증, 부종과 고지혈증이에요. 요게 2020년도에 6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주요 병력이 3세 신증후군, 4주간 체중이 증가했다. 체중 증가를 엄청 강조하죠? 네. 방문 당시에 체중이 증가하면서 전신 부종, 이것 때문에 얼굴 부종은 물론이고 복수까지 찬 것 같아. 병원 검사 결과지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지가 나와서 진단명은 미세 변화형 신증후군. 자, 이러면 기억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전신부종, 이는 저혈량증에 대한 신장의 보상 기전 2단계로 서술해라. 그리고 미세 변화형 신증후군에서 니은디귿 혈액검사에서의 변화, 소변검사에서의 변화, 이 필수 검사 소견을 한번 순서대로 제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절로 가야 되겠네. 뭐 이렇게 쓸 게 많나. 저혈량증, 신증후군. 또 마찬가지. 신증후군은요, 시작은 언론이지만, 이 기공이 커져서 구멍이 뻥 뚫렸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떨어지는 게 뭐예요? 단백뇨. 이 단백뇨 때문에 연이어서 알부민. 혈증이 되는 거죠. 문제는 단백뇨로서 알부민요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알부민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알부민요도 하겠지. 그런데 이 알부민이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알부민 혈증입니다. 저알부민 혈증, 이 안에서의 문제.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는 거예요.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자 투과도가 어때요? 투과도 증가하죠. 그래서 혈에서 어디로? 간질 쪽으로. 간질액이 증가하고 혈량은 저혈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저혈량이 되니까 또 누가 반응해? 이 신장에 여기 부속 기관에 레닌이라는 애가 화들짝 한 거예요. 혈이네? 그죠?
그래서 R, A, A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알부민 혈증에 곧 이어서 R, A, A. RA. 허혈이네, RA. 근데 지금 혈량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계속 새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디움의 재흡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집합관에서. 이제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집합관에서 끌어당기는 건 하나 더 있죠? 누구? 네, AD, H.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엘도스테론, 그 다음에 뇌하체 후엽에서 ADH. 그래서 수분, 재흡수. 그래서 마구 끌고 와가지고 물과 소디움을 여기다 넣었는데 알부민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마지막 단계. 이 전격적인 부종이라는 게 자꾸 이 부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벌어지고 복수도 차고 뭐 난리가 나면서 피부 다 벗겨지고 자꾸 긁고 이러면서 피부가 다 그냥 물렁물렁해져서 다 벗겨지다시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짓무르고. 그래서 피부 간호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종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 염분 제한, 식이 이런 거 밥맛 없으니까 이렇게 밥맛 나게 좀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간호로 제시되지만 간호나 치료로서는 뭐 이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 말고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뭐 주로 출제 내용은 항상 이 네 가지. 이 중에서 뭐를 골라서 출제했더라? 저혈량에 대한 보상 두 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저혈량에 대한 보상 두 가지는 신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RAA, 하나는 ADH. 그러니까 딱 두 개 물어본 거죠. 딱 두 개. 항상 신증후군은 저 기전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자, 소변 검사에서,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 알부민도 감소되어 있고, 고지혈증이 있겠죠? 소변 검사에서는요, 단백뇨, 젖빛 색깔 유백색에 거품 있는 단백뇨. 됐죠? 그렇게. 그래서 부종에 대해서 케어를 할 거는 피부 손상에 대한 케어 해야 될 거고, 체위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해, 식욕 부진 영양에 대해서는 신증후군 애들, 그건 어떻게 해주나? 소량씩 자주 먹여주고, 염분 제한을 해야 될 거고, 단백을 부족하지만 알부민도 부족하잖아요. 단백을 넣어주는데 빠져나가지만 단백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그 다음에 피로 활동장애, 굉장히 피로감이 많자. 여기 지금 제가 뭘 보고 얘기를 하느냐면 5번 보기 있잖아요. 체중이 증가되었다. 이건 부종이 심해졌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피부 간호해야 되고, 소변량이 감소되었다도 부종이잖아요. 피부 간호해야 되고, 병원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요. 진단이 뭐가 나올까? 피로 활동 장애죠. 그래서 계속 누워 있어야지. 누워 있는 건 나쁘지 않아. 비유엔 크레아틴이 안정될 때까지 단백 이하 작용이 증가되니까 누워 있으라 하는 거고, 입맛이 없다고 먹지 않으려 한대요. 저염 시기를 먹어야 되니까 입맛은 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식욕을 돋구는 마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음식하면서 소량씩 자주 먹여줄 수 있도록 하고,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 아미노산가가 높은 단백질 주도록 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도 출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문에 맞춰서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3절 신부전.
신부전. 근경련, 오심, 산통. 이게 무슨 증상? 고칼륨 증상. EKG 모니터링 해보니까 꼭 이런 증상에다가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요, 저릿저릿한 거 있죠. 근경련, 저림, 오심, 산통. 고칼륨 증상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요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6 정도 되거든요. 예, 6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막 저릿저릿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 EKG 모니터링을 해봐요. 모니터링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QRS가 굉장히 넓어지고 T파가 상승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고칼륨 혈증이야.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인슐린 줘야지. 인슐린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재미없음. 자, 배설 기능 저하로 칼슘이 침착되고 인산이 부족해진다. 저칼슘 고인산 시기를 줘라. 아니고, 네, 칼슘은 저하가 되고 이는 상승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네, 저칼슘 시기, 저칼슘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의 문제. 그리고 3번, 적혈구 생성이 억제되어서 빈혈을 초래한다. 적혈구 생성이 억제된 이유는 조혈인자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헤마토크리트치 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치 이런 걸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번, 3번 칼슘하고 빈혈하고 이 부분도 강조하고요. 혈액 투석하는 동안에 투석 나왔죠. 출혈 경향이 있으니까 응고 시간을 자주 감시해야 돼요. 출혈 경향이 왜 생겼죠? 혈소판 감소 때문이죠. 또 혈액 투석 동안에 저혈량 샥을 사정해야 됩니다. 투석 동안에 저혈량 샥도 올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 서든 데스 할 수 있는 거. 물론 투석 그렇지. 야, 명칭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 싶다? 갑자기 생각 안 나죠? 투석, 불균형, 증후군. 그래서 투석하는 동안에 합병증, 투석, 불균형, 증후군. 이게 뭐였어요? 뇌압이 상승하는 거였죠? 혈액의 점도가 맞지 않아서 삼투압 증가로 인해서 뇌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전해질 언밸런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석 불균형 증후군일 때는 어떻게 조치하라고 그랬죠? 천천히 하고, 짧게, 시간을 좀 짧게. 명명하고 대처를 써라. 초기에 이렇게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의 보기만으로도 지금 출제거리가 많죠. 네. 2번. 동정맥루 시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투석하는 중에 투석 직후에 두통이나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뭐야? 처음 투석하는 중 혹은 투석 직후. 이게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죠. 오심구토, 안절부절, 경련, 혼수까지 명칭을 쓰라. 네, 급속하게 노폐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뇌부종이 생겨요. 삼투압 문제로. 자, 그래서 니은 주 3회 정기적으로 5년 이상 꾸준히 받다 보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자, 디귿 동정맥루 관리가 나옵니다. 부위를 압박하지 말아야 되며, 맞죠?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힘주지 말아야 되고요. 압박받으면 안 되고요. 자, 리을. 처음 투석할 때 낮은 폐하의 투석액이 복막을 자극해서, 지금 혈액 투석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막 자극은 아니고요. 자, 미음. 손으로 동정맥루가 있는 부위를 촉진합니다. 그럼 뭐가 느껴져? 진동, 스릴이 느껴져야지. 그러면 스릴이 느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정맥류가 오픈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동이 느껴졌다면 어떤 상태냐? 뭘 의미하냐? 동정맥류 개존. 개통되어 있다. 자,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칼륨이든 대용 소금을 섭취하도록 한다. 뭔 말인지. 동정맥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투석 직후에 투석 불균형 증후군에 대한 거, 그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신부전이래요.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요. 더 심해지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대요.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답니다. 근데 당뇨도 없는데 인슐린을 왜 맞았습니까? 이런 거죠. 그죠? 네, 혈액투석을 하는 이유는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과 디귿 때문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기억에 해당되는 전해질은 칼륨이겠죠. 고칼륨혈증.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 인슐린의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디귿에 들어가는 주, 목적, 투석을 하는 이유는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배설이지. 노폐물 배설. 노폐물 제거하는 거. 또 수분 제거하는 거. 소변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목적 두 가지. 노폐물 제거, 수분 제거. 소변을 못 보니까. 주요 목적 두 가지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신장의 기능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네, 신장 기능을 물어본 거지. 이런 형태로. 22년도 문제니까 다시 출제가 되겠습니까? 넘어가고요. 요로염. 자, 비뇨기 감염의 흔한 원인균 대장균. 그러면 대장균이 들어가는 경로를 물어보겠죠. 자, 2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하부 요로 감염이 빈번한 이유. 여성의 이유만은 첫 번째 해부학적인 구조, 두 번째가 폐경, 세 번째가 임신. 자, 이 중에서 다시 반출한다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 이유가 다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경, 그쵸? 폐경과 요로 감염, 또 임신과 요로 감염. 임신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 되는 이유는 호르몬도 작용하고 압박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하고 뭉쳐서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2-2. 하부 요로 감염을 완화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방법. 하부 요로 감염을 완화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방법을 세 가지만 쓰세요. 그랬습니다. 뭐지? 세 가지만 쓰래. 뭐 많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세 개만 쓰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 많이 먹고 소변 자주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소변 많이 보세요. 수분 섭취 늘리고 강제 배뇨하는 거. 또 세 개래. 감염 완화라고 했잖아요. 감염 완화라고 그랬어. 그치. 산성화. 그러니까 증상 완화라고 하지 않았고 감염 완화라고 그랬어. 하부 요로 감염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부요로 감염이 왜 생겼죠? 이렇게 올라왔죠, 이콜라이가. 감염 완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콜라이가 자꾸 세균이 증식하고 있으니까 일단 얘를 많이 빼내야 되겠죠. 1번이 수분 많이 먹고 소변 배설 많이 보고 배뇨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거리는 충분히 돼요. 예.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4가지 있었어요. 4가지 있었어. 배뇨시키는 방법, 그죠? 네, 이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감염 완화라고 했기 때문에요. 2번째는 자, 여기서 압박을 주면은 어때요? 거꾸로 올라오겠지. 이게 지금 내려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쪼이는 옷 입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정체가 되게 되면 계속 역류가 되거나 하게 되니까 요 정체 시키지 마라. 참지 말고 소변을 잘 봐라. 압박을 하지 말아라. 응? 체중 조절 좀 해라. 그리고 이게 이 압박을 하지 말아라도 있지만 어때요? 편안하게 이완을 좀 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완시켜주는 방법, 좌욕을 한다든지 온 적용을 한다든지 요렇게 3가지. 여기 막아가 폐쇄시켜서 못 나오게 하지 않고 열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변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압박하지 말아라, 이완시켜줘라, 이런 관점에서 구조화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서는 몇 년도예요? 요게 이제 2004년, 그렇죠? 2008년까지. 요 당시에서는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고요. 지금은 이런 구조화의 내용보다는 이 수분 섭취를 왜 해야 되니? 예,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글짓기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쉬운 거지. 그 당시보다는 좀 쉬운 거예요. 구조화를 잘 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점수가 마구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완하는 방법만 잔뜩 써도 맞는데 점수는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좌욕한다, 운동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조화보다는 왜 자극하면 안 되니? 왜 압박 주면 안 되니? 왜 이 약물을 썼니?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답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근거 위주로 자꾸 연습을 하시면 출제된 내용을 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완이 도움이 될까? 왜 쪼이면은 감염이 악화가 되나? 왜 수분 섭취를 해야 되지? 이런 형태로 자꾸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성 생식계 보십니다. 자,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됩니다. 점진적 요로 폐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증상. 네. 소변 보기 전에 소변을 보기 시작이 어렵죠. 막혀 있으니까 전립선 비대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비대가 막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작이 어렵다.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있지만 방울방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압박 때문에.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래도 소변을 보더라도 어때요? 힘이 없다, 가늘어진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다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보고 나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죠. 잔뇨감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증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 보기 전에는 시작이 어렵다. 소변을 보기 시작하면 방울방울 떨어지고 가늘어진다. 소변을 보고 난 후에는 잔뇨감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완전히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성인의 건강 사정. 폐 타진했을 때 타금이 들린다. 비정상, 정상. 어느 거? 비정상. 자, 정상은 무슨 음?
공명음, 그렇죠. 니은, 광선투시법으로 부비동을 검진했어요. 전두동에 붉은 빛이 투시됩니다. 점막은 다 붉죠? 정상, 비정상? 정상. 슬개금 반사를 했어요. 반사. 리플렉스 확인했더니 2 플러스 그레이드가 나왔어요. 정상, 비정상? 2 플러스 정상. 그죠? 2 플러스 정상. 1 플러스가 감소된 거지. 신부건 반사 감소. 그죠? 제로면 아예 자극이 안 되는 거고. 자, 고환 검사 1.5cm. 너무 작지? 애기도 아니고. 정상, 비정상? 비정상. 자, 린네 검사 골전도, 공기전도 어느 게 더 오래 들려야 돼? 정상. 자,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오래 들렸대요. 정상, 비정상? 비정상입니다. 린네 검사에서는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오래 들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정상, 비정상의 소견을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정상 소견, 비정상 소견 이렇게. 건강 사정 부분에서 정상, 비정상 소견 이게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제일 가능한 거를 다음 이제 예상을 한다면 뇌신경 검사에서 정상 소견, 비정상 소견. 사실 이 린네 검사 골전도, 공기전도 요것도 8차 청신경 장애 검사할 때 하는 거니까. 뇌신경 12상 뇌신경 있잖아요. 그거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눈 검사하고. 자, 5번. 김교사 화장실 가는데 촉진으로 전립선 크기나 단단함 정도를 확인합니다. 전립선 암 검사, 암인가 걱정이 돼서 촉진으로 전립선의 단단함을 확인해요. 자, 이 검사명, 직장 수지 검사. 자, 정상 소견 얘기해 보세요. 부드럽고 매끈매끈 말랑말랑, 그죠? 네. 자, 그리고 전립腺 비대다. 그러면 어떤 소견이 있길래 전립腺 비대라고 느껴지나요? 직장 수지 검사에 전립腺 비대가 만져지죠? 직장 쪽으로 1cm 정도 비대해져서 누르고 있어요. 결절이 만져집니다. 그렇지만 말랑말랑해. 전립腺 비대. 자, 이 비대가 되어서 직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만졌는데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이런 뭐예요? 암 예상이 되는 거죠. 둘 다 비대되어져서 직장 수지 검사로 손가락으로 만져지는데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암인가 아니면 비대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니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종양 표지자. PSA. 자, 이 종양 표지자들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CA929 같은 거 있잖아요. 알파 페토프로테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해 두시도록. 종양 표지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 내일은 내분비, 재밌는 내분비 완성을 또 하셔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